이제 본격적으로 편집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져 있는 파일들을 한번 위에 올려볼게요. 하나하나. 지금 제가 올리고 있는 파일은 431 뒤에 이어지는 영상이겠네요. 파일명을 보니까. 이렇게 올리고 오디오 파일까지.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끝이 없는 전쟁 가운데 남겨져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져요. 자, 가장 먼저 제일 크게 들리는 소리랑 이 화면이랑 입이 맞지가 않아요. 코로나19가 끝나고 안 끝나고 그리고 이걸 끄고 한번 들어본다 하더라도 여러 개의 소리가 막 섞여서 들어오죠. 하나에 일치되지 않은 상태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싱크가 하나도 안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영상에 싱크를 맞추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원래라면 이거를 수동으로 이렇게 파형을 보면서 맞춘다든지 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방식을 통해서 맞추셔야 되는데 프리미어 프로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시면 한꺼번에 싱크를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클립들을 같이 싱크를 맞추는 것도 가능을 한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 중앙선을 기준으로 위 아래가 비디오 클립들, 오디오 클립들인데 요 한 줄 한 줄을 트랙이라고 하거든요. 한 트랙에 두 개의 클립이 올라가 있으면 싱크 맞추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같은 카메라에서 찍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두 개의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른 줄에다가 놔주면 한꺼번에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벌려볼게요. 이 상태로 이제 내가 싱크를 맞추고자 하는 클립들을 전체 다중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클릭해서 동기화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그래서 오디오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확인 누르면 이 처리 과정을 통해서 싱크가 맞춰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싱크가 맞아졌죠. 신기하죠? 그러면 이 영상은 원래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한번 싱크가 제대로 맞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뭐 아무 지점이나 한번 틀어보시면 돼요. 싱크를 확인하는 방법은 보통 이제 저는 어차피 이 비디오에 딸려 있는 소리들은 안 쓸 거거든요. 우리가 이 레코더를 이용해서 또는 휴대용 레코더를 이용해서 녹음한 소리들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소리를 꺼줍니다. 이 M 이게 뮤트를 눌러줘서 소리를 꺼주고 이 각각의 화면들이랑 입이 맞는지 확인을 하면 돼요. 저는 다리가 아니라 그 저는 다리를 고침받아서 온전한 모습으로 잘 맞죠? 요 281 이 파일은 잘 맞습니다. 포토샵도 그렇고 프리미어도 그렇고 다 레이어 구조를 띠기 때문에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도 보면 이 로고 파일과 말씀 제목을 쓴 부분들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고 보시면 가장 위에 올라와 있죠. V7부터 V5까지 올라와 있고 그 아래에 비디오 클립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비디오 클립 중에서도 281번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281번만 보입니다. 이 281번의 크기를 줄여보면 뒤에 이 431번도 보이게 되죠. 이렇게 겹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싱크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거를 이렇게 줄여서 없앤 다음에 또는 잘라서 없앤 다음에 해야 되냐, 이건 너무 번거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트랙 출력 켜기 끄기 요게 있습니다. 이 눈 모양을 눌러주시면 이 트랙을 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281번 V3 트랙이 꺼졌으니까 V2가 그 다음 V2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확인해보고 사도바리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네, 싱크 잘 맞죠? 그 다음 V1 슛들량에서 잘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해주셔야 할 거는 영상의 밝기를 맞춰주셔야 돼요. 기본적인,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조정 레이어를 통해서 색 보정을 먹이는 거는 전체 다 동일하게 먹이는 건데 이 세 개의 영상이 각각 색깔이 다르면
우리가 교차 편집을 했을 때 보는 사람들이 이질감을 많이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영상들을 최대한 비슷한 색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촬영을 할 때에 뭐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아니면 노출 정도를 처음부터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놓고 촬영을 해주시면 그 다음 편집할 때도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촬영 전에 뭐 화이트 밸런스는 몇 도로 해달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뒤에 편집할 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색 보정하는 방법을, 색을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타임라인 바로 위에 보면 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버튼들이 있는데 맨 끝에, 맨 왼쪽 오른쪽 끝에 보면 비교 보기라고 있어요. 요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요걸 누르면 화면이 두 개가 나타나요. 이 오른쪽 화면이 지금 현재 인디케이터가 가리키고 있는 화면인 겁니다. 이 파란색 화살표 같은 거를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 이걸 움직이면 여기도 같이 움직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비교해서 볼 대상을 하나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별도 인디케이터를 자꾸 움직이면 지금은 여기 보면 15분 42초 이 지점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지점은 44분 17초 이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색 보정을 하는 방법은 하나의 기준 영상을 두고 나머지 영상들을 그 영상이랑 비슷하게 맞춰주는 방식으로 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또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 세 개, 그럼 어떤 게 기준이 될지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이 세 개의 우리가 찍어온 비디오 클립들을 확인을 해볼게요. 281번 보면 뭐 이것도 나름대로 자연스럽죠. 그리고 431번 보면 조금 다른 느낌이지만 뭐 나쁘진 않습니다. 281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두 개는 따로 맞춰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43번만 확인을 해보고 이 친구도 위에 것들이랑 비슷하면 전혀 사전 색 보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혹시 다르면 얘만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조금 다르죠? 색감이 다른 건지 뭐 밝기가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색감은 제가 봤을 땐 비슷한 것 같아요. 대신에 노출이 이게 훨씬 밝아서 조금 다른 게 느껴지는데 노출 값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색상 탭을 눌러서 레이아웃을 변경시켰는데 보면 이 오른쪽에 루미트리 색상이라고 해서 새로 패널이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아까 그 편집 레이아웃에서 그냥 효과에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루미트리 색상을 검색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 하시고 작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눈으로 보기에 훨씬 이게 편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 각자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비교 보기를 눌렀을 때 두 개의 화면이 나타내는데 왼쪽이 우리가 기준이 될 화면이고 오른쪽이 우리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참조 모니터라고 하면 현재 모니터랑 참조 모니터랑 지금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참조 모니터가 15분 42초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15분 42초 이 지점이나 아니면 이 현재 패널에서 가리키고 있는 이 한 22분쯤 되겠네요. 22분 19초, 17초. 이 화면이나 두 지점이 다 같은 클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우리가 편집할 화면을 보여주고, 이쪽은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을 화면을 보여주게 되면, 그래서 지금 현재 인디케이터가 있는 지점에는 우리가 편집해야 하는 클립을 가장 위로 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옆에 참조 화면에는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만한 기준이 되는 그런 클립들이 가장 위에 오게 하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중간을 잘라서 뻥 뚫리게 해도 되고 순서를 바꾸셔도 되는데 뭐 저는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리면 우리가 색상 보정을 해야 할 43번 클립이 제일 위로 올라오면서 현재 창 오른쪽에 있는 현재 창에 43번 클립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참조 창에 우리가 이 43번 클립을 색 보정을 하기 위해서 비교로 보아야 할 화면을 띄워야겠죠. 사실 어느 지점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지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화면을 띄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11분 30초 정도의 지점으로 이 참조 창의 인디케이터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43번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 11분 30초 지점에도 43번이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43번 클립이 아닌 우리가 비교로 볼 다른 화면으로 대체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리가 43번 클립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화면을 제일 위로 끌어올렸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 맨 밑에 있는 431번 화면을 한번 끌어올려 볼게요. 이건 뭐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아무렇게나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복사를 해줍니다. 옵션을 누르면서 Alt나 옵션을 누르면서 제일 위로 끌어올려 줍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은 다시 이렇게 살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좀 전처럼 그냥 두고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잘려 있는 것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다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다시 올리고 나면 여기 보시면 참조 창에 이 431번 클립이 보이게 되었죠. 네, 이렇게 참조 창을 우리가 원하는 화면으로 바꾸어 준 다음에 이 조정 레이어를 꺼줄게요. 왜냐하면 지금 43번은 조정 레이어에 의해서 이미 색 보정이 먹혀진 상태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는 작업은 전체 색 보정을 하기 전에 각 클립들 간의 차이를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43번도 똑같이 전체 색 보정이 먹혀져 있지 않은 조건에서 서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꺼주겠습니다. 바뀌었죠? 그럼 이 두 화면을 보면서 색 보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조금 더 채도가 높고 또 밝기도 조금 밝은 것 같아요. 색 보정을 할 때는 한 대상을 기준으로 잡고 서로 잡으시면 되는데 주 피사체를 대상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겠죠. 목사님의 피부 톤이나 아니면 포인트가 되는 이런 넥타이나 뭐 이런 물건들을 보시고 색깔을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배경 화면을 보고 이 나무 색깔을 보고 맞추셔도 좋아요. 저는 목사님의 피부 톤을 보고 맞추도록 할게요.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이 현재 창에 띄워져 있는 43번 클립이 채도가 조금 높고 밝기가 조금 밝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정확한 비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43번 클립에 있는 화면에 목사님이 아래를 보시면서 얼굴에 그림자가 져 있죠. 여기는 그림자가 없고 그래서 똑같이 이 현재 창도 그림자가 없는 화면으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확연하게 이 현재 창에 있는 화면이 조금 더 밝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상태로 색 보정을 해주시는데 색 보정을 해주시기 전에 한번 확인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색 보정을 하려고 하는 대상을 클릭한 다음에 보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실수를 안 할 것 같지만 은근히 하는 실수예요. 왜냐하면 이 현재 창에는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43번 클립이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눌렀겠거니 하고 뭐 이런 다른 거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보정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43번 클립을 누른 거를 확인을 하시고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출값 조금 줄여주고요. 채도를 조금 떨어뜨릴게요. 그리고 안부를 조금 더 어둡게. 보정을 하실 때 중요한 건 너무 극적으로 하시면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만져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조금 더 눈이 편하게, 그러니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 무슨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영화를 만들거나 하는 정도의 아주 뭐 섬세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막 1시간 넘게 너무 오래 몰두하시면 편집 시간 자체가 너무 길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전 어느 정도 뭐 눈으로 보기에 크게 이질감이 없다 정도가 되면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이 정도에서 멈출게요. 그러면 요 431번은 이제 비교가 끝났으니까 지워주시고 다시 비교 보기를 해제를 해주시고, 이제 색상까지 맞췄으니까 본격적인 컷 편집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